자, 2교시 시작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이트를 크롤링을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조금, 그리고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서 그것을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롤링을 할 때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없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글 같은 경우 대단하다, 그렇게 다양한 사이트에서 많은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구글이 그걸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크롤링을 좀 할 텐데, 이번에는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레이아웃을 다루어서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일 텐데요. 일단 가장 단순한 예제로는요, 특정한 사이트에서 특정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즉 사이트마다 크롤러를 따로따로 구성을 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웹사이트에 대한 별도의 웹 크롤러 또는 페이지 구문 분석기를 만드는 방법이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통 의뢰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특정 사이트를 크롤링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유사 사이트를, 예를 들면 뉴스 사이트를 크롤링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방법은 통하지 않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기초가 다져져서 확장하는 방법을 3교시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 웹사이트 컨텐츠를 스크립트하는 예제를 하나 들어 놓은 건데요. 자, 크롤링 프로그램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샘플 코드는 제가 함축적으로 조금 줄여놨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데 없는 부분도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일단은 뷰티풀 숲 객체를 통해서 컨텐츠 인스턴스, 즉 컨텐츠 클래스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반환받는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알다시피 보이는 바와 같이 뉴욕타임즈하고 브루킹스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정보를 얻어오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클래스로 컨텐츠라는 클래스를 구성을 해놨어요. 이 컨텐츠 클래스는 웹사이트 컨텐츠에 대응하는 클래스, 즉 각각의 어떠한 정보를 저장할 것인지 URL과 타이틀 제목과 바디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구성을 해놨고요. 자,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텐트 객체를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getPage라는 함수를 보면 특정 URL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처음 나온 거죠. 리퀘스트 객체를 이용해서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URL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서 우리 요청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은 이번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지에서는요, 뷰티풀 숲 객체를 반환을 해줍니다. 파싱을 해서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봤던 내용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함수를 두 개를 구성을 해놨는데요. 두 가지 함수를 구성해 놨는데, 하나는 뉴욕타임스 스크레이핑 하는 거, 또 하나는 브루킹스 스크레이핑 하는 거, 두 가지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매개 변수를 보게 되면요, 이제 뷰티풀 숲 객체를 가지고 와서 스크레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반환해 주는 것은 컨텐츠 클래스로 만든 인스턴스를 반환해 주고요. 그리고 각각의 내용은 특정 사이트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요소를 스크랩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페이지 정보 뷰티풀 숲 객체를 얻어오는 15번 라인이 수행이 될 거고,
그리고 h1 태그 제목을 찾아서 타이틀로 저장하고, 뷰티풀 숲에서 셀렉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CSS가 적용되어 있는 태그를 찾아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바디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나온 것에 라인의 텍스트 for line in lines, 즉 라인에 해당되는 값들을, 라인스에 해당되는 목록들을 하나씩 읽어오면서 각각의 글씨들을 결합시켜서 바디를 구성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된 것을 컨텐츠 인스턴스로 반환해 줍니다. 밑에 브로킹스 같은 경우도 동일을 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URL 얻어오고요. 뷰티풀 숲 객체가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서 타이틀 얻어오고요. find의 텍스트로 바디 부분을 얻어오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클래스의 post body라는 태그를 사용하는 것의 값을, 물론 div 태그 기준으로 찾는 거죠. 그래서 바디를 구성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URL과 타이틀, 바디를 전달을 매개 변수로 받은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컨텐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킹스에 관련된 우리가 URL을 쭉 한꺼번에 작성을 해서 여기 조사를 하겠죠. 이 부분을 URL로 전달을 해서 아래쪽에 스크레이핑 함수를 각각 호출하고 출력을 해주는 예를 나타낸 겁니다. 물론 예제에는요, 교재에 있는 예제에는 뉴욕타임즈 여기 스트링도 하나 가지고 그것도 스크레이핑을 진행하는 코드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 관계상 일단 한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레이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샘플로 작성을 해 놓은 것이 이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스크레이핑을 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와 동일하죠. 타임즈고요. 일부러 뉴욕타임즈 라이브러리를 빼고 그쪽 그냥 브로킹스 부분만 처리를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 예. 자, 이거 수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동작을 나타내게 되어 있죠. 그쵸? 여기 아래쪽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출력을 하면서 타이틀 그리고 URL은 어떻고 바디 부분은 어떻다 라는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출력을 하는 예제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설명을 진행을 하면요. 자, 교재에 있는 거 직접 다 한 번씩 작성을 해 보시고요.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략적인 분석을 사용했고, 뭐 조인 같은 거 다 알고 계시죠? 파이썬에서 조인 이용해 가지고 문자를 결합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트 데이터에 수집할 때 어떠한 특정한 패턴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적용된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사이트 구문 분석 기능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제목 요소를 선택을 하고요. 우리 제목 선택했죠. 그리고 제목을 프린트로 출력을 해줍니다. 추출해 주겠죠. 나중에 추출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 내의 주요 콘텐츠를 선택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 다른 콘텐츠 항목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찾은 문자열 멤버의 콘텐츠 인스턴스를 반환해 주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샘플 코드도 동일한 경우죠. 동일하게 브로킹스 URL을 전달하면 제목, 바디, 그리고 추가 라인 찾아서 출력해주는 이런 동작을 1년에 동일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스크레이핑 적용을 했을 때. 이 패턴은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패턴은.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뷰티풀 숲 객체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사이트에 대응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셀렉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선택자, 즉 CSS 선택자를 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앞에서 봤을 때 이 코드에서도요, select 함수를 뷰티풀 숲의 select를 이용해 가지고요, div.story_body companion column divp라는 요 선택자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 이해되시죠? 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럴 때 find 또는 find all 함수를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find를 사용하고 있죠. find. 아래쪽에 딕셔너리 부분도 find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div 태그로 해서 클래스 first body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찾게 되는 그런 코드가 되죠. 자, 그래서 또 매개 변수로 키 또는 값에 해당되는 속성으로 구성된 딕셔너리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 코드에서 클래스 first body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이트 구조와 데이터 위치를 정의하는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해주면은 이제 해당되는 것을 파싱할 수 있게 됩니다. 다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장해 놓은 그런 클래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집 정보에 대응하는 CSS 선택자 문자열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해당 문자열을 딕셔너리 객체로 관리를 할 거고, 뷰티풀 숲의 편리한 태그를 추출하는 함수로서 select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태그 추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elect. 아까 예제 코드에서 select 보여드렸죠? 자, 이 부분에 보시면은 select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뷰티풀 숲 함수, 대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태그 추출 객체 함수, 또 이제 이 앞으로의 예제에서도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예제를 다음 예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제 프로그램의 구조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한번 할 텐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것은 기존의 아까처럼 특정 사이트를 지정해 놓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이번엔 다수의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모양을 바꾸어서 확장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확장. 그래서 구성을 하기를요, 웹사이트 클래스, 컨텐츠 클래스 두 가지로 클래스가 더 만들어지게 되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클래스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해가지고 그걸 읽어오는 형태라고 했다라면, 요번엔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클래스에서는 각 페이지의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요, 해당 페이지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지, 즉 수집 방법을 저장을 하는 클래스다. 웹사이트 클래스. 그리고 제목 데이터 문자열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제목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것은 h1 태그를 쓴다, 이렇게 방법론적인 것을 저장하는 클래스. 그리고 웹사이트의 전체에 적용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웹사이트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저 정보를 태그를 변경을 해주게 되면 다른 정보를 얻어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실제 컨텐츠 클래스는 개별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클래스죠. 앞서 우리가 봤던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웹사이트 컨텐츠 클래스를 이용해서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제목과 내용을 스크랩을 해보려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앞에서 컨텐츠 클래스만 쓰던 게 아니고 웹사이트 클래스로 확장을 해보자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예제를 공부하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성을 해 놓기를요, 컨텐츠 클래스를 만들기를 지금처럼요, 컨텐츠 그리고 웹사이트 클래스 두 가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컨텐츠 클래스를 보니까 글 또는 페이지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그런 것을 사용할 기반 클래스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기화 URL, 타이틀, 바디를 4개 변수로 받고 셀프에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 객체에다 저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건 출력 문장을 나타내는,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즉 셀프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출력할 부분들을 함수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즉 정보 저장에 관련된 부분이죠. 즉 여기서 이제 출력 형태를 바꿔서 출력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중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웹사이트 클래스입니다. 즉 웹사이트의 구조에 대한 정보, 즉 일종의 태그 정보라든지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사이트의 URL, 그리고 타이틀 태그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바디 태그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H1 태그를 제목으로 쓰지 않고 대제목에만 쓰고 내부 기사라든지 이쪽 제목에는 다른 태그를 쓴다라면 그 태그는 H1 태그로 다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태그를 저장할, 제목 태그는 무엇으로 저장되는지 추가, 변경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물론 바디도 마찬가지로 바디 태그를 따로 구성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번에는 크롤러 클래스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즉 크롤러 클래스는 실제 크롤링 기능을 갖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아까 get page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URL을 전달을 했을 때 이번에는 뷰티풀 숲 객체를 반환해 주는 건 동일합니다. 똑같이 request에 get URL을 이용해서 request 결과값을 반환 받고요. 만약에 예외 처리란 거죠. 이런 게 request exception에 예외가 발생이 된다라면 return none, 얻지 못했다, 뷰티풀 숲 객체가 아닌 none 객체를 반환해 주는 것이고요. 잘 수행이 됐을 때는 뷰티풀 숲 객체를 반환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는 함수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safe get 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페이지 오브젝트하고 선택자 셀렉터를 전달을 해 줍니다. 즉 뷰티풀 숲 객체하고 선택자를 받아서 컨텐츠 문자열을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주어진 선택자로 검색된 결과가 없다면 빈 문자열을 반환할 수 있도록, 즉 여기서 너를 반환해 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선택자는 CSS 태그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여기서 선택자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select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BS가 되겠죠. 그래서 select의 셀렉터를 이용해서 선택된 요소를 얻어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만약에 이렇게 선택된 요소들이 none이 아니고 그리고 0보다 큰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을 반환한다. 자, 문자열 결합해서 반환하는 것이죠. 자, 엘레먼트에, 즉 여기 반복문에 해당되는 엘레먼트에 글자들을 뽑아가지고 반복을 이제 쭉 문자열로 결합해서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즉 컨텐츠 문자열을 추출해주는 함수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이 실제 동작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ass라는 함수를 구성해서 자, 사이트를 주고요. 그리고 URL을 전달할 겁니다. 자, URL과 사이트는 다른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아래쪽에 다시 설명이 될 텐데, 자, URL을 받아서 컨텐츠를 추출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요,
셀프에 get page 하고 URL 하면 뷰티풀 숲 객체가 반환이 되겠죠. 여기서 반환이 될 거고요. 그것이 넌이 아닐 때 오류가 나면 넌이겠죠. 그럼 이 넌이 됐을 땐 여기 밑에 코드는 동작을 안 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넌이 아닌 경우, 자, safe get을 통해 가지고요, 뷰티풀 숲을 전달해 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 오브젝트에 뷰티풀 숲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사이트에 컨텐츠에 저장해 놓은 타이틀 태그를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호출하는 함수는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바디도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바디와 타이틀이 전부 다 비어있지 않다라면, 그렇다라면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자,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객체죠. 그러면서 그 컨텐츠에서 프린트하도록, 출력하도록 하는 코드를 동작을 시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은 실제 작업을 처리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프로세스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크롤러가 주요 기능이니까 크롤러 객체를 하나 만들죠.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URL과 태그 정보를 관리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즉 사이트 데이터라고 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 텐데요. 그 안에 또 리스트를 만들어서요, 오레일리 미디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URL은 oreilly.com이고요. h1 태그, 제목 태그를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섹션의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뭐 아래 것도 로이터도 브루킹스도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태그를, 사이트 데이터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비어있는 웹사이트란 리스트를 하나 만들 텐데, 여기다가는 웹사이트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인스턴스요. 자, 그리고 밑에는 스크랩을 진짜 진행할 URL 목록을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를 구성을 하고요. 반복을 돌겠죠. 사이트 데이터에서 하나씩 뽑아서 로우로 저장하고, 로우에 0번부터 시작해서 0, 1, 2, 3번에 해당되는 각각의 요소들을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이제 호출을 하겠죠.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실제 웹사이트 객체들이 보관되어 있는 웹사이트라는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추가를 하겠죠. 추가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위에서 만든 크롤러 객체를 통해서 parse 함수를 호출해줘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0번, 1번, 2번을 호출해주면서, 즉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3개의 사이트였죠. 그쵸? 이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3개의 사이트를 이제 리스트에서 가지고 와서 파싱을 진행하게 되죠. 자, 그럼 웹사이트 객체가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 앞선 예제를, 보시면요, 앞선 예제를 보시면은, 자, 크롤러고요. 웹사이트의 이름, URL, 타이틀 태그, 바디 태그 부분으로 값이 전달이 일어나게 되겠죠. 요것들이 전부 다 실제 값이 아니고 조사할 내용들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고 난 뒤에 파싱을 수행을 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파싱 함수가, parse 함수가 진행이 되면서 페이지 얻어오고 세이프 get을 통해서 내용을, 데이터를 뽑아서 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특정한 페이지를 특정한 함수로만 호출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클래스로 구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죠. 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뭐 이상하게 요번 그 전공심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가 되셔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질문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뭐 단톡방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해당되는 우리 CTL 사이트에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향후에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얼굴 보면서 한꺼번에 질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까지 밀어놨다가 보면 앞에 이해가 안 되고 뒤에 공부하시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지 않는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하시긴 하셨는데 정확한 이해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장에서 이 두 번째 시간에서 예제를 두 개를 다뤄봤는데, 첫 번째 예제하고 두 번째 예제, 그리고 향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예제는 각 웹사이트에 필요한 HTML을 선택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즉 구문 분석형 전용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각각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크롤링하는 이런 예를 첫 번째가 사용했다면, 두 번째는 각 웹사이트에 대상 필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태그 필드라든지 이런 필드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필드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클래스를 구성해서, 그리고 각 필드에 고유한 CSS 선택자를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넣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제약이 따른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이 예제는 두 가지가 다르겠죠. 자, 첫 번째 것보단 두 번째 게 조금 더 범용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아니, 이런 여기에 있는 URL들을 내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해볼 계획입니다. 당연히 조사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크롤링을 하려면요. 그래서 향후 예제에서 이제 배울 내용들을 보시면요. 필요 필드가 없는 경우의 대응법, 그리고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웹사이트의 일부를 스크랩하는 방법, 그리고 페이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이제 저장 방법은 이제 방법론적인 얘기만 하고 실제 실습은 6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접목시키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교시의 가장 기본적인, 여지껏 지난 시간에 했던 크롤링 방법과 차이가 나죠. 규정을 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형태로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확한 크롤링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에 좀 약간 종속적이고, 그리고 셀렉터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지금 아래쪽에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이용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마치겠습니다.